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그동안 돈바스 지역에서 대규모 최후의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짐작되었던 러시아군이 또 한 번 전략을 수정함에 따라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원래 러시아 본토의 벨고로드를 넘어 우크라이나 동부의 하르키우로 집결, 문어발처럼 퍼져나가는 이 전략 거점에서 남쪽 이지움으로 남하한 다음 슬로비안스크를 점령해 돈바스로 이어지는 거대한 전선을 형성하고 병력 일부를 서남쪽으로 남하시켜 대규모의 우크라이나군을 포위 섬멸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5월 9일 안에 이 같은 목표를 달성시키기 어렵다 판단한 것인지 러시아군이 공세의 목표를 서남부 드네프르강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후의 대기갑전이 발생할 장소는 돈바스 지역이 아닌 자포리자 지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미군 관계자들에 의해 나왔는데요. 러시아군의 지휘체계 또한 변하고 있습니다. 개전 초기 러시아군이 어이없게 격파당해 왔던 이유가 각 러시아 방면군의 사령관들이 서로 독자적으로 지휘를 맡은 탓에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에 따라 최근 러시아는 러시아 시리아군을 통합 운용해본 경험이 있는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러시아군 대장에게 지휘를 맡겼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도 헤르손 지역에서 몰려오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드네프르강 북쪽의 러시아군들도 아군의 기갑부대들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결국 러시아는 이 전쟁의 최종 패배자가 되고 마는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10일 여러 미군의 고위 정보 관계자들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가 최후의 대공세에 앞서 주 공격 방향을 돈바스 지역에서 드네프르강 유역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인데요. 개전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엎치락 뒤치락하며 고전 끝에 겨우 이지움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주 도로를 따라 그대로 남하해 슬로비안스크로 향하려 했지만 이들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 기갑부대들의 움직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러시아 측은 최근 일선 부대에 기동간 대로를 이용하지 말고 좁은 국도나 보조 도로를 이용하라고 지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로도 러시아군은 넓은 주 도로 대신 좁은 국도를 통해 기동하거나 진창이었던 땅이 굳어 흑으로 변한 흙길을 통해 기동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이유는 그동안 러시아군이 주 도로를 통해서만 줄지어 이동하다가 매복한 우크라이나군의 특작 부대들에 의해 크나큰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우크라이나군은 대부분의 큰 주요 도로들을 통제하고 있어 러시아군이 이곳으로 이동하다가는 또다시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국도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러시아군이 좁은 국도를 따라 대규모 병력을 이동시키려 하자 호송 대열의 길이가 지나치게 늘어나며 기동 자체가 크게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의 호송대는 각지에서 연결이 끊어지고 이를 공격하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각계격파당하는 사례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새로운 기동 전술마저 곳곳에서 구멍이 드러나자 러시아군은 더 이상 슬로비안스크를 향해 공세를 퍼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미군 관계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기존의 목표였던 슬로비안스크로 진격하는 대신 방향을 서쪽으로 돌려 드네프로 페트로브스크 방면 서쪽에 드네프르강 일대를 향해 주 공격 방향을 돌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현재 우크라이나군에게 둘러싸여 꼼짝없이 포위된 드네프르강 북쪽의 러시아군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자국의 아군들을 아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헤르손 지역에서 카우프카 다리를 건너 진격해오는 우크라이나군을 막지 못하면 우크라이나군이 주 도로를 따라 금세 남쪽의 크림반도까지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미군 관계자들은 이 주장의 근거로 얼마 전 있었던 헤르손 지역에서 방어자의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기습적으로 치고 나온 러시아군의 이례적인 움직임을 들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 러시아군들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의 항복 권고를 무시한 채 역공에 나섰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입고 퇴각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추가로 공세를 감행한 러시아 대군이 서쪽으로 방향을 바꿈에 따라 그들은 믿고 이 같은 공격을 진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러시아군이 동부 전선과 함께 2014년 손에 넣었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군으로부터 반드시 지키고 싶다면 드네프르강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두 개의 다리 중 카우프카 다리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남하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하고 크림반도에 전력을 공급하는 카우프카 발전소 역시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강력한 기갑 장비들을 잔뜩 갖춘 대군이 드네프르강 남쪽으로 몰려갈 경우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드네프르강 북쪽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포위 섬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현지에서 전해지는 여러 오신트 정보들을 취합해 만들어진 양측 군대 최후의 대기갑 전투 전황 분석도에 따르면 여전히 러시아군의 주력은 돈바스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러시아군이 공세 지점을 서쪽 드네프르강 일대로 옮길 것이라는 미군 관계자들의 주장이 맞아 들어갈지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군 관계자들의 추측이 맞아 들어간다면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양측 최후의 결전 장소는 돈바스 지역이 아니라 자포리자 지역과 드네프르강 일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수장이라는 데니스 푸실리는 이지움 서부 축선부터 드네프르강에 이르는 드넓은 포위망을 구성하겠다 발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5월 9일까지 실행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현재 모여있는 러시아군의 병력만으로는 우크라이나 방어군을 밀고 들어가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지휘관을 통합운영 경험이 있는 푸실린으로 바꿨다고는 하지만 이미 러시아군은 전체 전력 대비 20% 이상의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뛰어난 지휘관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상태라는 말인데요. 이는 20%만 타격을 입고 나머지 80%는 멀쩡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대대 전술단 병력들 모두가 20%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는 것을 뜻하기에 생각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뜻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의 전투에서 강력한 전력이었던 1선급 장비들이기도 했기에 남아있는 러시아군의 기갑부대와 장비들은 한층 전투력이 떨어지는 것들이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차와 장갑차, 보병으로 이루어진 기계화 대대나 전차 여단 등은 단순히 재편한다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편성된 부대원들이 함께 합을 맞춰 훈련을 해야 제대로 된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 국방부인 펜타곤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 등에서는 앞으로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간의 시간이 더 지난다 해도 러시아군이 제대로 병력을 재정비하고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력이 예비군으로 이뤄진 우크라이나군에 비해 상당수 병력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된 병력들로 채워진 러시아군이 실제 전장에서 장비를 운용하면서 우왕좌왕하다 돈자되고 말 가능성도 클 것이고요. 게다가 이제서야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는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라는 지휘관이 믿을만한 인물인가 따져보자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데니스 푸실리는 최근 크라마토르스크 열차역에 폭격을 지시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때 발사된 러시아군의 미사일은 노려서는 안 될 목표를 노리고 있었죠. 이는 국제사회에서 크게 지탄받아야만 할 잔혹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전술적으로 따지고 봐도 이미 미사일과 포탄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미사일을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가 지휘관이라면 그 군대의 상태가 어떨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는데요. 러시아의 수뇌부들이 모여있는 크렘린 궁에서는 5월 9일 이전까지 러시아군이 눈에 띄는 성과를 반드시 내기를 원하고 있지만 러시아군은 어떻게 해도 현재 제대로 재편성되어 훈련까지 마친 온전한 상태의 대군을 투입할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완벽한 공세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을 계속 늦출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이야 우크라이나 내에서 라스푸티차 현상이 주춤해서 땅이 굳어 있지만 4월이 지나면 또다시 비가 내려 땅이 진창으로 변해버리는 2022년판 라스푸티차 현상이 다시 재발할 것이기에 시간은 절대 러시아의 편이 아닐 겁니다. 그리 될 경우 또다시 주도로를 통해서만 기동하는 러시아군의 보급부대를 매복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곳곳에서 끊어버리고 포위 섬멸하는 악몽이 또다시 시작될 테니까요. 러시아군은 여러모로 조급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맞춰보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크라이나 측과 러시아 측 모두 제대로 대결전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태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